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군은 산불 피해 복구에 국비 2,526억 원과 지방비 1,175억 원 등 모두 3,7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사유시설 복구에 1,333억 원, 공공시설 복구에 2,367억 원, 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에 1,119억 원입니다. 또 영덕읍 노물리와 성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지풍면 수험과 대곡지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 단위 복구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의 무리한 물주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1인당 200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50만 포항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위자료 소송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번의 지진을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차례 경험한 시민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녀노소 포항 시민은 물론 강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의 경주 안강과 강동에서도 줄 소송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모집된 소송인단은 49만여 명, 배상금이 1심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2심 항소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포항 시민의 눈과 귀가 대구 고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1심 배상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상향된다면 포항 시민들은 환영하겠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위자료가 절반, 3분의 1 등 대폭 하향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수용하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고, 피고 모두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부르짖었던 범대보는 위자료 금액이 많다면 많다는 기준부터 대라고 주장합니다. 사법부가 왜 행정부의 사정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하다가 사건이 된 것이 바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던 범대위도 사법부 불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어떤 트라우마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시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도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자 자칫 부각될 수 있는 책임론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고 이철우 도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김천시 일원에서 열린 63회 경북 도민체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적을 거두며 총점 235.8점으로 2위 구미시를 12.8점 차이로 제치고 최종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난 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대선 후보들이 20여일간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날부터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험지라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 지역 연고가 있는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운동 첫날부터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지만 확실한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큰 절까지 올리며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내일 김 후보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총력 유세전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운동 첫날 험지인 대구 경북 지역에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추 위원장은 대구 군위군에 도착해 자신을 대구의 딸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군위군은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 득표율이 13.89%, 전국 최저로 험지 중 험지입니다. 남들이 잘 가보지 않아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경청하고 또 전달하고 그래서 이들의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어 지난 대선 때 각각 16.55%, 20.15%를 얻은 경북 의성과 상주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험지 공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일 대구 동성로와 포항 등지를 찾아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2년 앞당겨 치러지는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마다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북구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은 오늘 죽도시장에서, 경주당원들은 중앙시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박희정 포항시 남울릉 상임선대위원장은 철강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등 포항 맞춤형 공약이 준비된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중기 포항시 북구 상임선대위원장도 계엄으로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포항에서도 이재명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영태 경주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본부장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선대위에서 국민 사이렌 센터, 언론 모니터링단, 미디어 법률단 등 산하 조직을 총괄하는 미디어 본부장으로 당의 언론 전략과 미디어 활동 대응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울진 금강송 산지 농업 시스템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마지막 현장 실사가 이번 주 진행됩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화전민 생가터 등 금강송면 전곡리와 소강리, 북면 두천리 일원을 찾아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이번 현장 실사 이후 열리는 차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프로야구 3연전이 내일부터 포항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선두권을 유지하던 삼성은 최근 충격의 8연패에 빠지며 5위로 내려앉았고 KT 역시 5연패 수렁에 빠져 선두권에서 멀어지고 있어 두 팀 모두 포항에서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마운드 흙을 교체했으며 경기 당일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의과대학 학생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새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면서 의료해법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우여곡절 끝에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 복귀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 9일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현재 최대 수업 참여 의대생은 6,700여 명입니다. 전체 의대생 19,000여 명의 34.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5%가량은 유급, 재적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유급을 강행한다면 내년에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3년에 걸쳐 입학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당장 의료 현장에 필요한 전공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모집했지만 현장에 있는 전공의는 1,600여 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13,000여 명 가운데 1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 회복을 위해 고연차 중심으로 복귀 의사도 나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국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공의가 이미 일반 의로 취업하거나 입대하는 등 얼마나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실효성 있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든 간에 대통령의 당선돼야지 좀 확실히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지친 사람도 지쳐가지고 사람들 손대 사람들 손대락한 사람도 좀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밀어붙였는데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채 표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후 해체한 고래고기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입항하는 어선을 급습해 배미창고에 숨긴 고래고기 165자루 약 1.8톤을 적발했습니다. 고래고기는 시가 2억 3천만 원어치로 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DNA를 분석해 고래 종류와 마리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7% 할인해 판매합니다. 시는 지난 2일 판매한 100억 원이 당일 오후 조기 완판됨에 따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할인 판매는 14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 IM샵에서 시작되며 충전은 105개 판매된 금융기관에서 영업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향수를 달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농업회사법인 라선제는 정주 이주 노동자들이 참여해 음식 솜씨 대결을 펼치는 고국 음식 대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모두 8팀이 참가해 요리 솜씨를 겨뤘고 각국의 요리를 근로자들이 나눠 먹으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습니다. 경북교육청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지역대학 연계 세계 이해 교육 사업이 올해도 도내 170개 초중고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영남대와 대구 가톨릭대, 국립경국대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이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에서는 강사료 등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강사로 참여한 해외 유학생들도 자기 나라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영덕군은 오는 21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덕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사용기관을 확인한 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포항시가 공공형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 택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4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부터 한동대, 포항대, 설린대, 포항공대를 돌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택시 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장 신규 가입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포항 사랑카드로 결제 시 20%, 일반 카드 결제 시 5%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낙동강 1,300리의 자연보전의 의미를 담아 낙동강 환경운동가 1,300명이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